괄호의 값. 이 문제가 꽤 어려운 편에 속하지만 아무튼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어떻게 풀면 어렵냐면 이 문제 문구를 곰곰이 읽으면서 어떻게 구현해야 되지?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려워요. 많은 학생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문제를 읽고 바로 구현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건 굉장히 머리 좋지 않는 이상, 그리고 태 문제를 뭐 몇백 문제 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는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지. 한 방에 못 풀지. 문제를 보고 푸는 구현 방법 생각하는 건 한 방에 풀겠다는 얘기야. 어렵죠. 어려운 문제는 못하죠. 그러면 일단 쉬운 구현부터 해보고, 이게 단계별로 한다는 게 첫 번째, 쉬운 구현부터 해보는 거. 일단 문제 문구에도 있지만 괄호쌍이 맞지 않으면 0을 출력하라고 그랬죠. 괄호쌍이 맞지 않으면 그거 괄호쌍이 맞지 않는지 검사하는 코드부터 해봐야죠. 그래서 이 괄호쌍 문제가 대표적인 그 스택 문제인데, 아주 대표적인 스택 문제가 괄호쌍이야. 그래서 스택을 이용해서 여는 괄호는 스택에 푸시하고, 닫는 괄호일 때 스택에서 팝 해가지고 쌍이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뭐 팝할 게 없다거나 팝을 했는데 쌍이 안 맞다거나 그러면 일단 0.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괄호쌍이 다 맞아서 여는 괄호 숫자하고 닫는 괄호 숫자하고 일치해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스택에 남아있는 게 없어야지. 만약에 스택에 남아있는 게 있다, 그 말은 여는 괄호가 더 많단 얘기야. 여는 괄호가 많고 닫는 괄호가 적으면 마지막에 스택에 괄호가 문자 여는 괄호가 남아있겠죠. 부족하다, 그럴 수도 있지. 닫는 괄호가 더 많으면 팝할 게 없겠죠. 그 말은 여는 괄호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걸리는 경우가 여는 괄호가 부족할 때, 이 부분에 걸리는 경우는 닫는 괄호가 부족할 때,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경우는 쌍이 맞지 않을 때. 대표적인 괄호쌍 스택으로 이렇게 쌍이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 쌍이 맞는지 이걸 답으로 요구하는 문제도 나올만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약간 쉽게 응용해서 여는 괄호가 부족할 때는, 때가 여기죠. 여는 괄호가 부족할 때는 뭐 1을 출력해라. 닫는 괄호가 부족할 때는 2를 출력해라. 그다음에 쌍이 맞지 않을 때는 3을 출력해라. 다 괜찮으면 괄호쌍이 다 맞고 숫자도 일치하고 하면 뭐 4를 출력해라. 이렇게 그런 문제 나올 만하죠. 이런 코드 익숙해져야 되겠고, 이게 바로 이 로직이 잘 이해 안 되면 직접 그려보고 이렇게 해봐요. 사실 이 코드가 이해 안 되면 이 문제 풀 단계가 아직 아닌 거지. 그건 쉽게 느껴질 때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야 되죠. 아무튼 그 다음 괄호쌍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 이게 1단계고, 2단계 대부분의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대부분 직관으로 사람의 직관에 의해서 손으로 쉽게 답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구현은 어려운데 그냥 답만 종이에다 손으로 계산하는 건 쉬운 문제가 대부분이야. 이 문제도 바로 그래요. 이거 답이 28인 거 눈으로 쉽게 계산이 되지. 이게 2 곱하기 2에서 곱하기 2니까 4죠. 닫으면서 4가 확정됐죠. 그리고 닫았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 부분은 무시되고, 자, 이건 곱하기 3인데 얘는 아직 열려 있죠. 열려 있고 그럼 2 곱하기 3에서 6. 또 열었지. 그러면 2 곱하기 이거 2 3에서 18이죠. 18. 닫을 때 18 확정이지. 그리고 닫았으니까 나누기 3에서 6으로 내려가고
또 닫으니까 나누기 3에서 2로 내려가고 또 닫으니까 나누기 2에서 1로 내려갔고 열었으니까 다시 2가 되고 또 열었으니까 열려있는 게 지금 이거 두 개죠. 2 곱하기 3에서 6이 됐고 닫으면서 6 확정 닫으면서 2로 내려가고 닫으면서 1로 내려가고 끝. 그래서 확정된 거 다 더하면 28. 이거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거 계산도 못하면 뭐 당연히 이 문제 못 푸는 거고. 이렇게 직관으로 손으로 이렇게 답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 그 직관. 이게 사람의 뇌가 참 희한한데 이런 어려운 뭐 이런 로직도 그냥 직관으로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직관 부분은 우리 뇌의 능력, 기본적인 능력이라서 대부분 이걸 쉽게 계산할 텐데 어느 부분이 우리가 그 훈련이 안 됐냐면 그 직관을 명시적인 규칙과 절차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다고 하지 그 요리 정말 몇십 년 요리해서 요리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특히 어머니들 그 간장 얼마나 넣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딱 이만큼 적당히 넣으면 되지. 그 적당히가 얼마만큼인지 계량해서 숫자를 말씀 못 하시죠. 그냥 눈과 손이 기억하는 거죠. 어머니 요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면 알아서 하시는데 그걸 말로 글로 설명은 못 해주시는 그런 거. 또 뭐 야구, 농구 뭐 이런 것도 이렇지. 그냥 공이 오면 아, 저 공은 뭐다 해서 그냥 손이 허리가 돌아가서 딱 때리고 차고 하는데 그 요령을 말로 표현 못 하죠. 그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직관으로 계산은 쉬운데 직관으로 계산을 했던 것을 명시적인 규칙과 절차로 생각해내고 정리하는 거 이것이 코테 문제 풀 때 요구되는 대표적인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도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손으로 직관을 동원해서 손으로 직관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뭘 근거로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지 그 판단 근거 계산한 절차 이걸 기계적인 규칙과 절차로 표현해내면 돼요. 정리하면 돼요. 이게 훈련만 되면 쉬워. 이걸 훈련해서 이게 쉬워지면 코테 문제 잘 푸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직접 풀려고 노력해라. 이거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이 정리해 놓은 규칙과 절차만 외워서는 그 규칙과 절차가 또 필요한 문제가 유사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외웠던 규칙과 절차는 소용이 없지. 내가 직관적으로 계산한 것을 규칙과 절차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그럼 대부분의 문제를 쉽게 풀어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풀려고 안 하고 남이 정리해 놓은 규칙과 절차를 곰곰이 읽고 이해하고 외우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 규칙과 절차가 필요한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리가 확률이 적어요. 그런 문제가 또 나오긴 나오지만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확률이 적어. 그다음에 이렇게 풀고 이렇게 규칙과 절차 정리하고 이런 능력만 갖추면 어떤 문제든 두렵지가 않지. 아무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걸 규칙과 절차로 정리하면 방금 이거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정리만 한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계산했고 직관으로 계산한 거 그냥 말로 쭉 적은 것 뿐이야. 그리고 규칙. 정리하고 나니까 규칙이 명백하죠. 이거였잖아. 이거였죠. 글로 정리하고 나니까 문제가 쉬워지지. 이제 구현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아까 그쵸. 여는 괄호에서는 곱이 누적돼 올라가고 닫는 괄호에서는 곱이 누적돼 내려가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값이 확정되는 데는 직접 문자가 여기 직접 문자 그 문자 하나하나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직접 문자 만약에 이렇게 닫을 때 직접 문자가 여는 거라고였고 바로 닫는다. 그러면 곱이 확정돼서 결과에 누적. 그렇죠. 했죠. 우리.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쉽지. 제대로 훈련만 하면 코테 문제가 그리 풀만 해요. 이런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우리가 한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풀려고 고민하면서 한 2, 300문제 풀면 그러면 돼요. 그럼 어지간한 코테 문제 있게 되지. 오케이. 자바 다 문법만 다르고 똑같고